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직의 모든 것 최동진 평가사입니다.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치과 의사 부분을 좀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신중동역 6번 출구에서 1mm 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원장 서영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신중동역 6번 출구 1mm 치과 의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양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치과 의사 부부입니다. 치과 의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이제 그 치과 의사가 하는 일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치과 의사는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그 환자분들의 식을 책임짐으로써 의사는 환자의 이제 생명을 구한다고 하면은 치과 의사는 그 환자분의 인생을 구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식에 관심이 많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식사를 잘 못하게 되시면서 영양이 떨어지시고 병에 걸리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임플란트를 통해서 구강 건강을 회복하고 저장력을 회복하고 저장력을 통해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되시면서 그분의 인생을 구한다는 이제 모토로 저는 치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치대를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의대에 가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좀 사적이지만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픈 모습을 보면서 그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수능을 치고 고등학생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손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치과 의사에 그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공대나 물리학과 쪽 이제 쉽게 말하는 오타쿠였습니다. 원래 꿈은 물리학과를 가는 거였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싸움 끝에 치대를 오게 됐고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진 거 아니에요? 예. 부모님의 의지로. 네, 이제 의대랑 치대를 붙게 되었는데 제가 또 약간 메카닉 쪽에 관심도 많고 해서 치과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치과가 이제 약간 기계공학적인 관점이랑 의학적인 관점이 이제 융합된 학문이다 보니까 10년간 공부하면서 적성은 정말 잘 맞았습니다. 부부로 이제 치과 의사를 결국에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깥에서 일을 할 때 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상황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뭐 집에서 물론 일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치과 얘기밖에 없습니다. 단점 혹시 있습니까? 단점이 있으세요? 솔직히 그 솔직하세요. 대한민국 남성분들 알겠지만 결혼에 단점은 없습니다. 네. 솔직하시네요. 두분 합쳐서 혹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군인관을 끝나고 이제 바로 1mm 치과 의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영업이어서 매출이 엄청 그 등락이 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락이 너무 심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날도 아주 많습니다. 적자의 마이너스 속에서 눈물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나날도 많고요. 물론 이제 많이 벌 때는 많이 벌고 환희에 웃기도 합니다. 많은 치과 의사분들이 서준석 원장이라고 이제 유튜브 요즘에 많이 나오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평균적인 수입은 얘기하셨어요. 치과 의사 중에서 이제 중위권은 이제 한 달에 세후로 한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상위 한 30%에 들어가면은 이제 세후로 3천만 원을 버는데 대부분의 치과 의사는 이제 상위 30%에 들기 위해서 일단 개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부를 부려서 한번 5천만 원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이프분도 같이 해서 월 1억으로 이제 가시려고. 치과 의사 관련해서 이제 영역이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치과 내에서는 이제 전문 분야가 10가지 가까이나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알기 쉽게 5가지만 이제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치과 교정과라는 것이 있고요. 치열이 삐뚤삐뚤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정을 하는 것인데 교정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심리적으로 이제 좀 삐뚤삐뚤한 치아를 가지신 분들이 심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로 치열이 너무 삐뚤삐뚤해서 식사를 하시기 힘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교정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소아치과라고 있습니다. 소아만 관련해서 보는 치과의 한 분야인데요. 소아의 치아랑 성인의 치아랑 구조랑 발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성인 진료를 하는 의사가 소아치과 관련 진료를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소아의 이제 유치가 잘못될 경우에는 그 밑에 후속 연구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따로 소아치과라고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보철과라고
이제 존재하는데요. 치과 보철과라는 것은 틀니, 임플란트, 금니, 도자기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치과인데요. 이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충치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를 내다시지만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치아가 20개씩 없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는데 난이도가 이제 치아가 20개나 없기 때문에 저작 패턴이나 턱의 움직임이나 치아가 이제 입술을 지지하는 정도, 볼을 지지하는 정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얼굴 형태와 이제 저작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도 케이스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치과 보철과라는 학문이 존재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로 설명드릴 과는 치과 보존과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는 과인데요.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신경치료를 진행하지만 신경치료가 간혹가다 이제 5% 이하의 케이스에서는 난이도가 원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과 보존과 전문의들께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진료를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설명드릴 과는 구강-아감면외과라고 있는데요. 통칭 이제 구강외과라고 불리는 과인데 양악이나 이제 안면 윤곽술이나 사랑니 발치 어려운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과이고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이 교통사고 후에 이제 턱이 많이 으스러졌을 경우 치과적 교합과 구강아감면외과의 영역이 혼합이 되어야 턱을 맞출 때도 저작을 고려하면서 턱을 맞추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보다는 구강아감면외과 선생님들께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시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분야가 상세하고 뭐 이렇게 난이도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면 돈을 받으시나요? 뭐 저희는 수입료가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저랑 하시는 아니요. 난이도가 낮은 거 위주로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는 전문의 가산수가가 있어서 전문의의 경우는 똑같은 신경치료라고 하면은 전문의는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일반 치과 의사는 5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치과 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이제 종별 가산 제도가 없어서 치과 보존과 전문의나 일반 치과 의사나 신경치료의 가격이 똑같은데 제 생각에는 10년 내에서 이 종별 가산 수가가 생기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1억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치과 의사가 돈을 잘 버는 이유가 예. 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이게 인원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시장이라서 전문직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일정 이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원 조절을 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 정원 조절에 대한 혜택으로 돈을 좀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정원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저품질 서비스를 이제 국민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인원수를 조절하는 게 있어서 돈을 버는 경향이 있고요. 병원이 한 어느 정도 매출될까요? 이제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750명 정도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치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방이 뭐 더 잘 번다 예,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역을 지금 이제 부천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양 원장님이 그 부천 순천합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는 동안 그쪽 환자분들과도 많이 친해지시고 또 그쪽에 계신 부천시청역 근처에 이제 많은 이제 주민분들과도 친해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그분들과도 이제 좀 친해지고 하게 되면서 차라리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1mm까지도 책임지는 치과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제 제가 부천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부천에 뭐 시장으로 나오실 계획은 뭐 없으신 거죠? 네. 제가 정치 이런 거는 제가 관심이 전혀 없어서요.